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저희 센터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이슈 페이퍼에 좀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에 첫무리로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상고심제도 교역 논의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 주도의 상고제도 개혁 논의는 이 본질 태생적으로 대법원의 속내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설문조사 문항 작성이라든지 조사된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거기에는 대법원의 희망하는 테두리 내에 그런 선택지로 유인될 수 있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주도의 상고제도 개혁 논의는 결국 사법 서비스 공급자의 시각과 희망이 사법 서비스 수요자의 시각과 희망에 비해서 과잉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론 지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무리한 상고법원안 추진이 사법농단 사태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고 또 실제 입법까지 이르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절의 사개 추이와 같은 개방적 논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대법원에서 추진한 개혁 사항들이 상고심 제도 개혁도 있고 사법행정개혁도 있고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사법행정개혁은 용두사미가 된 반면에 이 상고심제도 개혁은 더 이 사법서비스 공급자들의 희망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고심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리는 것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대법관의 업무 부담 감경과 소송 유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제도와 현실이 다른 미국 연방대법원을 선망하는 식으로 제도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은 사법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서비스 수요자가 권리 구제를 대법원에까지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국민의 희망을 비이성적인 남상고라고 치부를 하고 현실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원인이 뭔지 그러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뭔지 강구를 해야만 개혁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심 개혁에 있어서 최고법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법원이 아닌 또 대법관이 아닌 법원이나 대법관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헌법상 또 법원조직법상 각 대법관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인사청문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아닌 법원, 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상고심을 담당할 경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고심 개혁이 기본 방향에 관해서 관료화를 심화시키거나 하급심 약화를 불러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그 법원 계급을 창설하는 식의 그 상고심 개혁은 그 지금 대등재판부를 하급심에 도입해서 법관사의 합의를 대등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법관들이 재판에서 이 관료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독립적인 법관으로서 사고하는데 그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급심 약화를 불러와서도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한편으로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자원을 전제로 이 대법원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든지 하급심 약화를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식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요가 있으면은 그 수요에 상응한 비용과 인원을 그 하급심과 상고심에 같이 그 투입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지, 한정된 자원이란 논리를 가지고 대법원 개혁에 한계를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지금 개혁안들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역시 상고허가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어서, 이런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심사제는 최고법원에 대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인위적으로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고허가 여부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안 그래도 대법원이 에서의 정관 여부가 의혹을 더 심한 마당에 이런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심사제는 정관 여부에 대한 그 의심을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법원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경우에는 역시 이 법원 내에 관료적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그 상고심 판사가 상고심을 담당한다는 면에서 상고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이 저하되고 법원의 관료를 침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법원에 대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외에 상고심 담당 법원이 별개로 존재함에 따라 법령 해석의 통일이 제외가 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경우 지역적 영구주의가 작용할 우려도 고려해야 됩니다. 특별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구조가 오히려 사심제로 변질이 돼서 국민의 소송 비용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언적 구성안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부가 직급이 다른 법관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급심도 대등 재판부로 가는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대등한 합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대법원 판사 임명에서 관료적인 인사권 행사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언안의 경우에 현 시스템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상고 사건을 충실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최고법원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희망에 부합합니다. 실제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개편 방안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법관들의 응답자 54%가 동의를 하고, 또 같은 해 대한변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응답자의 78%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막는 논리로 작용했던 게, 대법원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직업법관이 대법관을 맡아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대법관 정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막는 한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된 자리는
법원 입장에서는 남주기 아까운 자리가 되고 법원 외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게 마뜩찮을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을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 노동,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 재판부를 두는데도 유리합니다. 이런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논리 중에 주된 게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독일의 예를 보듯이 판례 변경이나 같은 소부 간의 법령 해석 통일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대합의체를 대법원의 전체 대표성을 지니도록 대합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원합의체의 본의를 가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을 증언을 했다가 사건의 줄면 또 어떡하겠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대법관 숫자를 늘렸다가 사건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면 그 추세에 맞춰서 또 그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좀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2019년, 2018년 통계를 보면은 대법원 상고 사건 수가 조금씩 추세적으로 꺾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한번 증언을 하면은 또 증언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증언한 폭이 실제로 그 적절한 폭이었느냐 가늠하기 어려운 면에 있어서 다시 증언할 필요가 있지만은 사건이 더 늘어나서 또 그 대법관을 늘린 식의 문제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대법관에 증언되면은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가 되거나 대법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한 실질적인 대법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대법관 증언에 따른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위원 임명 위촉권이 대법원장한테 집중되어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업심 강화를 위해서 법관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전국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우려와 그 법관 평가에 대한 승진 제도도 없어지고 사법행정권 이제 행사를 자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그 전반적으로 소송 그 법원 내에 업무상의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변호사 사회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그 한정된 자원으로 이만큼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업심 강화를 위해서는 학업심 법관을 대폭 증원해서 학업심 판사들의 사건 수를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이 업무의 긴장감 유지를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정적으로 그 운영이 되었던 재임용 심사 제도라든지 실질화 필요가 있고요. 법관 평가에도 사법 서비스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